에세이. 꽃은 제 힘으로 피어나고. 이조경. 제5부. 천지의 빛 뿌리며. 빛을 그리는 방해자 선생님. 만난. 선생님의 그림 전시회는 내 마음에 경탄의 파동을 일으켰다. 선생님은 미대 졸업 후 1961년 파리로 유학 가서 파리에서 활동하는 화가이자 수필가, 서예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주제는 빛이었다. 그림들을 보는데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 일었다. 그것은 하도 유현해서 한 장의 그림이라기보다 우주였고 육안이 못 보는 정신세계인 듯 했다. 사물을 비추는 물리적인 빛을 넘어 내면을 비추는 영적인 빛이다. 제목은 빛으로 가는 길, 빛의 탄생, 우주의 빛, 빛의 숨결 등이었고 그 빛은 살아 쉬는 호흡으로 다가왔다. 그림들에서 구도자의 경지가 느껴졌다. 안내인에게 혹시 이 화가의 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글이라는 생각에서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었다. 선생님의 두 번째 수필집, 마음의 침묵이 있어서 펼쳐보는데 마침 방해자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단아하고 가녀린 몸집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은 선생님의 그림과 글, 그리고 운 좋게도 선생님까지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나에게는 귀한 인연이 맺어지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밤으로 책을 다 읽었다. 이렇듯 고결하고 순수한 인품을 가진 분의 그림을 곁에 두고 보고 싶었다. 다음 날 선생님이 계신 염은 미술관으로 찾아갔다. 선생님 그림 중 원형으로 그린 그림 3점을 나란히 제 거실에 걸고 싶습니다. 또 3점을 더해서 제 며느리에게 선물하고 싶으니 골라주세요. 선생님은 손수, 액자의 크기와 색을 정해서 단골 화방에 부탁해 주셨다. 며칠 후 그림 3점이 내 집에 왔고 거실에 거는데 액자의 크기와 꼭 맞게 벽 아래 위에 홈이 파여 있었다. 마치 선생님 그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그림들의 제목은 빛의 입자인데 이 빛의 입자 하나하나가 내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다. 나는 만다라를
보듯이 바라본다. 오래된 장소. 수년 전 파리에서 딸아이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딸과 사윗감을 선생님께 인사시키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빛바랜 엽서 한 장을 들고 몽파르나스가 171번지의 레스토랑 라일락 정원을 찾아갔다. 30여 년 전 남편이 파리 출장 때 이곳에서 귀빈을 대접하면서 이 집 전용 엽서를 고국의 나에게 보냈었다. 라일락 향기를 품은 듯한 귀부인이 그려진 엽서 뒷면에는 함께 못 온 아쉬움이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 프랑스 문화계의 살롱으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급 레스토랑은 자부심이 가득했다. 나는 미리 가서 매니저에게 옛 엽서를 보여주었다. 내 남편이 30년 전 이곳에 와서 식사하며 저에게 보낸 엽서예요. 오늘은 제가 귀빈을 대접하니 좋은 자리 부탁합니다. 매니저는 빙긋이 웃으며 요즘 쓰고 있는 엽서도 가져다 주었다. 거기에도 역시 같은 솜씨로 귀부인이 그려져 있었다. 이 레스토랑 전속 화가가 몇십 년째 그대로 있나 보다. 해밍웨이의 단골 식단이었고 메뉴판에는 그가 즐겨 먹던 요리 해밍웨이 스테이크가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택시에서 내려서는 반예자 샌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다이어나가 얼싸 안다시피 모시고 들어왔다. 선생님은 약간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다. 와 보니 글쎄 여기가 바로 그 집이에요. 덕분에 오늘 내 50년 전 꿈이 이루어졌어요. 꼭 반세기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파리로 온 젊은 화가는 캔버스 살 돈이 떨어지면 치마폭을 찢어내어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 팔리면 먼저 물감과 캔버스부터 샀던 그 시절, 이 거리를 지나가다 겉모습만으로도 아름다운 식당 문 앞에서 동료 화가와 약속을 했다. 우리 이 다음에 성공하면 꼭 식당에 들어가 보자. 그러고는 한참을 잊고 살았다는 선생님은 감회에 젖어 한동안 말씀이 없었다. 듣고 있던 우리는 낮은 탄성을 터뜨렸다. 소설 속 장면이네요. 별 하늘 아래 화실. 남프랑스의 산간지대인 아르데슈에 선생님의 아틀리에가 있다. 해발 700m의 고지인데 인간의 생존 조건에 최적의 고도라지만
그보다 선생님은 빛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청정 지역의 풍광도 아름다웠다. 선생님 화실은 자랑스럽게도 그 중세의 옛 마을에서 가장 우아한 건물이었다. 건축가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지어드렸다. 몇 년 전 여름, 딸아이 부부와 함께 그곳에서 며칠 머무는 호강을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별채로 황토방이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었다. 내 사위와 딸이 마무리 삽질을 했다. 선생님과 나는 손바닥으로 흙을 다지며 잔도를 골라내었다. 그 공로로 우리는 평생 출입증을 받았다. 선생님은 이 황토방을 이웃에게 다 열어놓고 언제라도 와서 흙의 좋은 기운을 받고 가라 하셨다. 늘 입에 붙은 말씀이 사랑을 많이 주고 가야지였다. 나에게 내어주신 방은 천장이 넓은 유리로 되어 있어 반이면 주먹만한 별들이 들어찼다. 매일 밤 별들을 오래오래 보느라 잠들기가 아까웠다. 시처럼 동화처럼 아름다운 단편 별을 쓴 알퐁스 도데가 바로 이곳 사란이라는 걸 알았다. 근처의 고성 보기의 성은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여름 석 달 동안 선생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그 기간 내내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미술 교실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내 강의를 듣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화가가 나오면 보람이지요. 한마디 말씀. 수년 전 나는 어느 문학단체의 작가 회장직을 권유받고 극구 사양 중이었다. 내 완강한 거부를 보다 못한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다. 뭘 그리 못한다. 안 한다고 사양을 해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 줄 아세요? 봉사해 달라는 건데. 나는 요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 모든 행동은 하늘과 땅을 잇는 춤이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 한마디가 나에게서 착한 마음을 확 끌어내었다. 저렇게까지 거룩하진 못해도 내 힘껏 도와드려야겠구나. 한 달 이상 끌던 일에 결론을 내렸다. 바로 발행인께 전화를 했다. 부족한 이대로 저를 쓰십시오. 언젠가 선생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다.
선생님의 종교는요? 다 좋지요. 구태여 가를 게 있나요? 선생님의 경지는 이미 모든 종교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몸으로 아무런 막힘도 없이 실천하며 살아오신다. 파리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러모로 챙겨주고 다리가 되어주신다. 그곳 지인들이 선생님께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는 말에 선생님은 손수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그래서 만든 책이 경주 남산이고 석굴암과 불국사를 알리는 두 번째 책은 한국의 보물이다. 내가 한국의 미소전을 파리에서 하게 된 것도 선생님의 주선이었다. 선생님은 그곳에 지인이 별로 없는 내 입장을 배려해서 지혜롭게 공동 전시를 제안했다. 인물 화인, 내 그림과 인체 조각가의 합동 전시는 한 공간에서 조화로웠고 조각가의 많은 지인들이 전시장을 찾아주었다. 오프닝 당일 홀을 가득 메운 관람객 앞에서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의 축사를 하시자 큰 박수가 나왔다. 전시된 그림 속 의상을 그대로 입고 나타난 선생님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에 관람객들은 그림에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다시 들어가실 건가요? 라며 즐거워했다. 세상에 빛을 주려고 나는 우리가 빛의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빛의 작은 점 하나를 그리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파리 외곽의 유서 깊은 샤르트르 대성당 참사 회의실. 4개의 창에 선생님의 스테인드 글라스 4작품이 설치된다. 거기에 담은 메시지는 빛은 생명, 생명은 사랑, 사랑은 평화이다. 선생님의 작품으로 프랑스 역사의 일부가 된다. 온 영혼을 쏟아부은 듯한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선보이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린 것이라기보다 이미 나의 세포 속에 있던 것이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두들 신기해한다. 그림 그리고 전시를 위해 유럽과 한국을 쉼 없이 오가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예술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아닐까? 안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깨어나는 길이다. 어둠을 모두 거두고 밝게 피어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활짝 깨어나 새로 태어나 천지에 마음의 빛을 뿌리며 간다.
방해자 선생님의 책 빛의 숨결 중에서 그 사명감이 초인적인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듯하다. 영화 미션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로 구원의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듯이 선생님은 글과 그림으로 빛과 생명의 판타지를 보여주신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 활동을 기원드리며 선생님을 대하듯 선생님께 받은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읽어본다. 감사와 사랑으로 기쁨이 가득히 담긴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몇 해 전에 주신 불가마를 가슴에 품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설날부터 갑자기 봄이 온 듯 온 천지가 수액을 머금은 듯 봄풀이 쑥쑥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해님과 달님과 놀면서 아들 시모의 마음이 담긴 새 화실에서 작업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밤에는 산 뒤에서 솟아오르는 별들과 함께 잠들고 새벽 별과 함께 잠이 깹니다. 올 한 해도 지혜의 빛 가득하시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주시는 기쁨 속에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2011년 2월 8일 방해자 모신 하나인 전체. 나는 인물화 그리기를 즐긴다. 꽃도 좋고 풍경도 멋지지만 사람만큼 무궁무진하고 재미있는 그림 소재는 없다. 그리는 동안 그림 속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완성이 되어갈 무렵 이미 그들과 사랑에 빠져 있다. 인물화는 그 정신까지 드러내면 전신사조여야 한다. 나는 늘 고민한다. 그리는 인물들의 내면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해낼까? 도전이자 화두이다. 10여 년 전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인물화를 유심히 둘러보던 나는 한 그림 앞에서 발이 딱 붙어버렸다. 할머니와 젊은 엄마와 아기, 세 사람을 그렸는데 한 사람인 듯한 이 분위기라니. 의자에 앉은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고 엄마는 지금 막 외출해서 돌아온 듯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상체를 고추 세워 아기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기는 양팔로 엄마의 목을 끌어안으며 볼에 입을 맞춘다. 안도와 감사, 충만한 행복감과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른다.
태초부터 생명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어머니가 딸을 낳고 그 딸이 어른이 되어 아기를 낳았다. 그 오랜 시간이 고여있는 듯한 어둠이 장중하면서도 부드럽게 세 사람을 감싸고 윤곽선을 지우며 서로에게 흘러들어 한 덩어리로 스며 있다. 이제 생의 전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할머니의 갈색 옷은 배경과 섞여 있다. 엄마의 검정 드레스와 아기의 흰 옷은 빛 속으로 드러난다. 가장 환한 빛은 세 사람의 중심인 엄마의 얼굴 위에서 눈길을 확 끌어 머물게 하다가 아기의 이마로 어깨로 번진다. 그림의 제목은 친밀함이지만 그림은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모녀 3대로 압축된 생명의 역사, 그 흐름의 한 컷이었으며 개체가 모여 이루는 일체였다. 프랑스의 상징주의 화가 외젠 카리에르의 작품인데 당시 그의 이름이 내게는 생소했다. 그러나 그림은 특별한 감동으로 오래 남아있다. 몇 년 전 파리의 딸네 집을 방문하면서 그 화가를 집중 탐구해보고 싶었던 그 옛날의 꿈을 떠올렸다. 딸과 화가인 사위와 함께 카리에르의 개인 미술관을 찾았다. 파리 외곽 생가니의 지류인 마른 강가 고즈넉한 마을에 카리에르 미술관이 있고 바로 옆에 카리에르 이름을 딴 학교가 있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풋풋하게 들리고 있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우리가 도착했을 때 30여 명의 고교생들이 단체로 다녀가는 중이었다. 오르세에서 그가 그린 한 점의 그림을 보고도 감동했던 내가 카리에르의 많은 다른 그림들까지 감상하며 안내인의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던 약 1시간 반 내내 나는 얼굴이 상기되었다. 옆에 선 사위와 딸도 한 점 한 점 그림 보기에 열중했다. 그림들이 거의 다 차분한 반색 톤인데 주로 거무스레한 갈색 계통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배경과 형태 사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았다. 경계가 없이 서로에게 삼투하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프랑스 여성 안내인의 말에서 자부심이 엿보였다. 저도 카리에르의 그림이 좋아 자원봉사하고 있답니다. 저렇게 학생들도 공부하러 많이 와요. 생전에 카리에르는 오기스트 로덴과 단짝 친구여서 서로의 예술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대요. 문득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끼어들었다. 아, 친구의 조각 작품을 보고 한 가지 색깔이 주는 독특한 맛을 알게 되었나 봐요. 점토, 대리석, 청동, 무엇이 재료이든 조각 작품은 단색이니까요. 내 말에 덧붙여 사위도 거들었다. 완전히 형태를 파악한 다음에 디테일을 과감하게 절제한 게 보여요. 오히려 다양한 뉘앙스를 주는군요. 그림에서 조각품처럼 표면 뒤에 숨어 있는 양감이 느껴져요. 깊은 관심을 보이는 우리에게 안내인이 맞장구를 쳐주었다. 맞아요. 그의 그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하나됨을 그리는 게 목표였지요. 그걸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모노크롬의 기법을 썼답니다. 피카소의 청색 시대가 나오게 한 선두주자이지요. 20대 초반의 피카소는 청색으로 슬픔과 우울함을 그렸지만 만년의 카리에르는 거무스레한 갈색으로 따스한 인간애를 그려내었어요. 그는 탁월하게 개인의 내면을 강조한 작가, 소위 엔티미스트로 꼽히지요. 속으로 박수를 쳤다. 사람을 그리며 늘 생각해오던 내면 표현을 그에게서 배울 수 있구나 싶어서 예전에 그의 그림에서 느꼈던 그 일체감을 그녀도 가장 힘주어 말하고 있어서였다. 과연 그의 그림들에서 같은 색깔의 농담 배합은 그 형태들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게 하는 마법의 힘이 있는 듯 했다. 한 사람을 그린 초상화에서도 배경과 인물이 단색의 명암과 어우러지면서 그의 내면이 더 드러나고 호소력이 강해 보였다. 특히 피에타는 단순한 색과 절제된 묘사로 슬픔이라는 정서가 훨씬 진하게 전해졌다. 둘러보며 카리에르의 그림을 본 소감을 나누었다. 카리에르가 사상가로 당대의 지도자로 인류애를 실천하며 살아온 삶이 저런 인간미 넘치는 그림을 낳았다. 인물을 그린다는 건 화가가 사람을 보는 관점, 애정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표현 기법과 만나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카리에르가 자신의 책에서 말했다. 배경과 형태들로부터 하나인 전체를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형태는 다른 형태를 반영한다. 나는 가끔
이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젊어서는 선을 뚜렷이 그어야 되는 줄 알았다. 이제 나이 들어가니 저절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너와 내가 서로 스며드는 걸 알겠다. 그게 더 편하고 좋다.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진다. 나는 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하나인 전체를 이룰 수 있을까?